미국 해양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할 확률이 74.7%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기존에 뭐 장마가 뭐 한 달 동안 이어지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열흘 이어지다가 반짝 뜨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후 3열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은 비가 오고 이틀은 또 덥고 지금 최근에도 장마 시작된 이후에 한 이틀 좀 더웠고 이제 비 왔고 좀 이틀 좀 어제 더웠고 오늘 약간 좀 흐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장마는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지구 자전이 하죠. 그러면 이쪽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불어왔다가 다시 또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장마는 이후 3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 미국도 아주 더울 것이다. 우리도 장마철이 이후 3열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이에요. 지금 중국 쪽에서 남부 지방에서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약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살짝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산샤다바 이 붕괴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산샤다바 붕괴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구글어스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이게 산샤다바인데 여기에서 기존에 처음에 초창기 때 촬영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네티즌들이 올렸던 걸 보면 이 부분에 굴곡이 좀 지어졌죠. 이런 식으로 야 이게 혹시 이 산샤다바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마라. 100만 년 만에 나오는 홍수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중국 쪽에 과연 이제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뭐 뉴스 보면 중국 쪽에 오히려 코로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뭐 홍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홍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이 홍수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48개 하천 수위가 상당히 좀 위험 수위까지 경고 수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24개 성에서 이재민만 보더라도 한 900명 가까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됐다가 지금은 일부 뭐 네티즌들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중소 뭐 미디어에서 다루고 관영 매체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6월 22일 날 그 샨샤다바 상류에 보면 이제 충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쪽 수위가 205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80년 만에 이제 적색 공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한번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색 공보까지 늘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부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중국 매체들 있죠. 중국 관련 매체들 이쪽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그다음에 중소 뭐 미디어에서 다루다가 이제는 관영 매체까지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영 매체가 이것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겸허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뭐 중국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말고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몇 개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홍수가 날 수 있다. 이 지금 홍수가 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하고도 아시잖아요. 윈난성, 누강. 그리고 우리가 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한 90%를 채굴을 하잖아요. 그 채굴 지역이 바로 쓰촨성 다두허브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다음에 뭐 이 썰물과 민물이 만나면서 막 귀신 파도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저잔선 챈탄강 이쪽에 보면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처음에는 이 14개 성에서 큰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한 8개 성에서는 크게 홍수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난다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 한 3시간 지나서 이제 난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한 3시간 만에도 물이 급격하게 불어가면서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실제적으로 샨샤다바 이쪽이 붕괴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1명씩 2명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수리부가 이제 뭐 홍수나 이런 위험이 있는 곳에 이제 관리를 하는 그쪽인데 그 에젠추라는 부부장이 자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후베이 형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이 물난리가 나게 되면 우한 지역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쪽에서는 물난리가 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근데 네. 6월 7일, 그러니까 6월 초였죠. 5월 말에 내린 그런 장마가 또 그 홍수로 이어지면서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꽝시 지역에서 막 그 물난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났는데 댐을 만약에 방류를 할 때 미리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류 주민들이 대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바로 방류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급격하게 불어서 급해졌다는 거죠. 근데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하는 거죠. 뭐 400여 통이 그때 꽝시 이쪽에 구조 전화가 나왔대요. 근데 하루에 한 200명밖에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6일 동안에 뭐 1,300명 인력을 대피를 시켰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부 한 200명 정도는 6일 동안을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200명 정도밖에 구조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인력이 좀 문제고 상당히 구조에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조 능력이 좀 부족해졌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피하지 못하게 되면 또 설령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하겠냐 이 말이죠. 중국 전역이 지금 약간 물난리에 좀 위험성이 취약한데 가까이 붙어서 있으면 이번에 미국처럼 미국에 시위하고 또 메모리얼 데이 때 같이 뭐 휴가 즐기면서 밀착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나중에 뭐 수재민들이 밀착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베이징에서도 코로나가 지금 확산 일로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재민들이 같이 밀착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명확한 일이죠. 그래서 그 우려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항상 중국은 정부는 이 사실을 조금 축소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음. 국민들은 그것을 더 좀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은 이 홍수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현재 목소리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지난번에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국민들은 약간 좀 대포 성향도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의사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또 의로운 일을 또 하면서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중간 정도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뭐 사망설 나왔을 때 있죠. 뭐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의사들이 가서 뭐 실제적으로 뭐 김정은을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이 내가 실제로 가서 치료했던 의사다 이게 뭐 SNS로 좀 퍼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100%는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들 입장을 보면 위챗에서 그러니까 우리 SNS죠. 위챗에서 스촨다시의 그 내성주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 졸업생들이 수력 발전 댐 뭐 설계하고 이쪽 부분에 상당히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 폭발을 하자고 해도 폭파하는 것도 어렵고 또 철거를 하자고 해도 철거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샨샤다바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 그쪽에 바로 한 100km 지역이 우한 지역이 있지 않냐. 우한 지역이 바로 코로나의 발원지지 않냐. 그쪽에 지금 만약에 잘 처리가 됐겠지만 뭐 아파트 곳곳에 뭐 같이 가족이 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그건 아파트 쪽에 이런 쪽이나 집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체가 썩어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홍수가 나게 되면 상당히 좀 바이러스에 취약하거나 또 약간 전염병 같은 것도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면 뭐 우한을 넘어서 난징이나 뭐 샹하이 이쪽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홍수가. 그래서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일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좀 과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는 중국이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댐이 어쨌든 콘크리트로 다 지어졌잖아요. 근데 콘크리트의 역학에서 상당히 좀 권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황샤쿤 그 건축과학원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야, 산샤댐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런 이야기가 SNS에 나들어왔고 아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 해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상당히 좀 중국은 그 댐 붕괴의 위험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돌고 불안감이 가중이 되니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우리는 100년 만에 홍수가 발생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왜냐하면 지금 샨샤댐이 통제 수위가 지금 145m인데 2m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75m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산샤댐 거기를 보면 높이가 한 18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7m면 한 40m 남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약간 좀 주춤해졌는데 홍수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홍수가 좀 가속화가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이는 없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변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이가 자연스러운 변이고 이 변이가 한 30mm 이내다. 중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티즌들은 아니다. 봐라, 뭐 굴곡이 많이 졌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뭐 그 콘크리트 역학 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뭐 수력 발전 댐 많이 뭐 관련이 있는 설계지 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뭐 홍수와 관련된 매우 위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뭐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까지 하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그냥 딱히 제재를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진짜 여기 안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제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중국 선전부에 있었대요. 근데 선전부에 있는데 중국의 그 언론 플레이 형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최근에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놔두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쪽에서 보면 그런 이제 악성 루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 100만 회, 200만 회까지 조회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는 할 도리는 다 했다. 당신들이 못패했지 않냐. 이게 어떤 그 공식화하려는 그런 언론 플레이 좀 흐름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제 하루로 이제 방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큰 정말 사람이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엄청나게 큰 양의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홍수로 이어지고 댐이 붕괴가 된다면 생각보다는 많은 좀 이재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샨샤나바가 붕괴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보통 중국 쪽의 그 동북부 쪽 이쪽은 크게 위험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레만 쪽으로 흘러가니까 상관없고 또 서남부 쪽은 이쪽에 그 남중국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게 큰 위험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윈난성, 시촨성 이쪽을 통해서 이제 양짜강 이 유역으로 이제 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꾸이셔이성 이쪽에 한 사방 100m 쪽에 이제 홍수가 났고 이게 물줄기가 만나서 동띵호 이쪽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샨샤다바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우한 지역 지나서 뭐 난징, 항저우, 샹하이 이쪽으로 쭉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 이제 서해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이쪽에 보면 이제 인구들이 많잖아요. 추정하면 이제 좀 많게는 5억 명, 좀 적게 판단하면 뭐 2, 300명 정도로 되는데 한 많게 한 5억 명 인구가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지금 중국 전역에서 홍수가 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들 뭐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쪽 지역 산샤다바를 통해서 우한을 통해서 난징 또 항저우, 샹하이까지 이어지는 이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홍수 말고도 중국은 지금 메뚜기 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어렵죠. 메뚜기 떼 습격이 7월 달에 메뚜기 떼가 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홍수 그리고 메뚜기 떼가 중요하다. 근데 당장은 이제 홍수 문제가 좀 주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7월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메뚜기 떼 습격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메뚜기 떼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쪽 아프리카 쪽이나 뭐 아시아 좀 못 사는 나라들 있죠. 이쪽에는 이미 뭐 습격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되는 속도를 보면 미얀마, 그다음 뭐 파키스탄, 미얀마,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왔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동 경로를 봤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위구르 법안 통과시켰죠. 이쪽 신장 위구르 쪽으로 올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메뚜기 떼 습격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린시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 경고를 이미 이제 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메뚜기 떼도 중요하고 자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메뚜기 떼 유충이 지금 많다고 해요. 이 유충이 커지는 속도를 보면 7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메뚜기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메뚜기 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메뚜기 떼 그거 몇 마리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메뚜기 떼가 나올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를 다 메뚜기 떼로 덮여버려라. 뭐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메뚜기 떼 하면 이제 재앙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게 되면 중국의 동북상성 이쪽 지역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쪽 지역이 거의 한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만 톤 정도 곡물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생산량의 한 20%가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룽장성이나 짜린성이나 라오링성 이쪽에 동북 삼성 지역을 과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메뚜기 떼를 뭐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강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오리부대 지난번에 뭐 오리부대를 파키스탄으로 뭐 파견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지금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떼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대책으로 우리가 뭐 쥐가 한참 많았을 때 뭐 쥐를 잡아 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메뚜기 떼를 잡아먹자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이런 뭐 네티즌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원체 많기 때문에 비행기로 방역을 하거든요. 방역을 하면 사실 농악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꼬치를 먹으면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대안으로 뭐 화염 방사기나 아니면 뭐 진공 펌프기로 좀 빨아들이자. 근데 이건 좀 불가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처단할 방법이 없어요. 습격 받으면 뭐 사람이라고 하면 못 오게 하면 되지만 통제하면 되지만 메뚜기 떼는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이 나중에 7월 달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습격을 받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다. 만약에 이제 습격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과연 메뚜기 떼 습격을 받으면 결국 이제 농작물이 황폐하게 되고 과연 이제 그동안 새로운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중국이 그걸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냐 이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광저우시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식량 비축 창고에 우린 10만 톤이 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반년 넘게는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광저우시 인구 보면 한 1,5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일, 한 2주 남짓하게 버틸 수밖에 없는 식량난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통계 마사지가 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할 때도 통계 마사지가 좀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중국 지방 정부들 보면은 공무원들 돈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 줄 돈도 없으니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주머니를 챙깁니다. 그래서 뭐 곳간에 있는 쌀을 갖다가 내 주머니 입마에 포켓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들통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리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방화도 뭐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중국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해서 중국은 메뚜기 때 당장은 이제 홍수로 인한 좀 산샤다바 붕괴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할 게 이제 중국의 메뚜기 때.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홍수가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코로나19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지금 베이징에서도 해서 일부 상무위원들이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없고 베이징에 없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해서 오히려 화상으로 뭘 전달을 하고 또 정말 결제를 할 일이 있다면 베이징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뭐 또 서명을 하고 또 간다 뭐 이런 루머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로 인한 코로나 창궐 또는 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한 식량 부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 문제도 그렇고 홍수 문제도 그렇고 여태까지 얘기하신 모든 요인들이 사실 식량 문제를 촉발하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는 없을까요, 대표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또 그 MC님께서 좀 예리하신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표방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이제 제가 그 위닝 리포트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에게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투자의 아침을 여는 위닝 리포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겠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테마나 섹터는 어떻게 되며 관심 종목은 공략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몇 달간을 봤더니 항상 저는 그 시장을 쫓아가는 전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자, 미국 그동안 유동성 힘으로 많이 끌어올렸고 또 의도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으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그 부분이 한계에 달할 수가 있다. 이번에 경기지표 나온 게 그렇잖아요. 경기지표 나온 것들이 다들 보면 약간 또 국민들한테 돈 많이 지급해주고 기업들한테 고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급해줬는데 이게 7월 말에 7월 중순 이후부터 소진이 될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드렸는데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에그리컬처, 농업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성한 신조어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이제 만약에 그 에그플레이션이 나오면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할 거예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 곡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왜 봐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홍수나 아니면 그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되면 농작물의 어떤 생산이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솔솔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차 확산세가 나온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혜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당연히 비료나 농약이나 농기계, 종자 그리고 심지어는 대체육까지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미국의 그 미온드 비트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타이슨 푸드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쪽에서 생산된 고기 못 믿겠다. 그럼 대체육을 먹자 해서 이제 비욘드 미트도 올라갔는데 그런 대체육 관련주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산샤다바가 붕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뭐 쭉 해서 샹하이까지 만약에 물난리가 나게 되면 특히 가장 중요한 우한 지역이 문제라는 거죠. 우한 지역에 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홍수가 나게 되면 이제 사방으로 이제 번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만약에 이 수재민들이 밀착 접촉을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타 뭐 그때 예전에 그 코로나 나기 전에 흑사병이 약간 좀 있었거든요. 흑사병이나 기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좀 봐야 된다. 동물 바이러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지금 그 수해 경로 그 지역에 보면 원전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일본에 그 원전 사태 났을 때 그때 수산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때 수산물 관련주들도 좀 잘 보시고 원전 사고 관련주들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정말 크게 난다면 그때는 치료제나 아니면 뭐 그때 대체로 원자력보다는 위험하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 좋겠다 해서 풍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태양광 쪽에도 우리 정부가 푸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작물 쪽에는 옥수수나 대두 이제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네. 밀 쪽에 ETN이나 ETF 관련주들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종목도 좀 사이즈가 좀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니 ETN이나 ETF로 하는데 주로 뭐 옥수수나 대두 이쪽보다는 밀을 추종하는 뭐 ETN이나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면 실제로 이게 투자하기 어렵다면 이제 펀드 쪽을 그런 추종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쪽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